자, 시작해 볼까?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은 이렇게 밝아 보이는 별과 어두워 보이는 별들이 있어요. 자, 밝아 보이는 거 한번 체크해 볼까? 요거 좀 밝아 보인다. 오, 쇽.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북두칠성이네. 그지? 북두칠성. 맞아? 밤하늘에 이렇게 밝아 보이는 별들이랑 좀 어두워 보이는 별들이 막 나눠져 있어. 그지? 오케이? 그거는 왜 그러는 거지? 왜 어떤 애는 밝아 보이고 어떤 애는 어두워 보이는 걸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 옛날에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이거를 밝게 보이느냐, 어둡게 보이느냐를 등급을 나눠서 관찰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 이제 교과서에 나왔을 거야. 254쪽에. 그리고 그 사람이 정의한 게 있어.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거를 겉보기 등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겉보기라는 거는 진짜 이제 눈에 관측 가능한, 관측했을 때의 등급을 나눈 거야. 등급을 어떤 식으로 나눴냐면은 1등급부터 6등급으로 나눴는데 보면은 숫자가 작아질수록 밝기가 점점 밝아지죠. 맞아? 1등성에 가까울수록 이제 밝기가 되게 많이 밝고, 그 다음에 6등성은 이제 밝기가 어두운 거야. 이 한 등급 차이마다 별의 밝기가 한 2.5배 정도 된다고 히파르코스가 정해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5배 곱하기 2.5배 곱하기 하다 보니까 1등성이랑 6등성은 한 약 100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 라고 한 거야. 얘랑 한 100배 정도 차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본 건데, 이제 그 옛날에는 히파르코스 살 때는 기원전이야. 기원전 190년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관측할 수 있는 만원경도 많이 발달하고 했죠. 그래서 1등성보다 더 밝은 애들을 관측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0등급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쭈르르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 거지. 숫자가 작아질수록 별은 밝다라고 본 거죠.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별이에요. 오케이? 이 개념을 이해해둬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하려면은. 자, 보면 무엇이냐? 너네 한우도 2등급보다는 1등급이 더 맛있죠. 더 좋은 고기라고 치죠. 그래서 이제 그 숫자가 작을수록 더 밝은 별이다. 그리고 6등성보다 더 어두워 보이는 것들이 있겠지. 그럼 7등급, 8등급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겉보기 등급으로는 이제 봤을 때 진짜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 보이는 거니까 얘가 실제로 우주상에서 실제 밝기는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이제 겉보기 등급은 고려하는 게 별의 실제 뭐 예를 들면 에너지라고 할게요. 에너지. 그러니까 밝게 빛나는, 내뿜고 있는 빛의 세기, 에너지와 거리 두 요소를 동시에 본 거잖아. 그 겉보기 등급은. 그러니까 거리는 동시에 본 게 아니라 거리는 상관없이 그냥 본 거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만 한 거니까. 거리 개념은 이제 없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센데 거리가 너무 멀면은, 거리가 멀수록 어때? 밝기는 줄어들지. 그래서 실제 에너지는 엄청나게 세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어둡게 보이는 별들도 있을 거고, 실제 에너지는 되게 조그마지만 거리가 가까워서 밝게 보이는 별들도 있을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실제 밝기를 비교를 하려면은 어떤 걸 봐야 되느냐 보면,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하려면은 절대 등급이라는 걸 봐야 돼. 절대 등급이 뭐냐? 절대 등급 뭐냐면은 절대적인 기준을 토대로 이제 밝기를 비교할 수 있는 등급이에요. 자, 그러면은 기준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절대 등급은 아까 겉보기 등급에서는 뭐가 있었어? 거리 요인이 통제가 안 됐지. 그러니까 거리 요인이 이제 고려가 안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절대 등급은 이제 거리 요인을 통제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 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빛의 밝기가 나타나겠느냐, 이거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럼 거리를 어떤 식으로 잡았느냐, 10파섹 거리만큼 32.6광년 정도 되는 거리만큼 지구에서 떨어져 있을 때 그 별이 얼마나 밝을 것이냐로 구분한 거야. 그러니까 등급은 아까 1등급부터 6등급 그 기준을 따르고요. 봤을 때 절대 등급은 10파섹 거리에 별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지. 근데 별들이 다 10파섹 거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0파섹 거리에, 이 반지름이 10파섹 거리인 원에 다 존재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10파섹보다 가까운 별도, 그리고 여기 멀리 있는 별도 다 10파섹까지 가져와 봤을 때 등급을 비교를 한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등급 비교해요? 우리는 밝기가 거리 제곱분의 1로 나타나는 거 알았지. 그래서 거리를 줄이면 밝기가 더 요만큼 증가할 것이고, 거리를 늘리면 요만큼 줄어들겠지.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제 등급을 나눈 거예요. 오케이? 그 계산은 이제 과학자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그렇구나, 그 개념 알아보면 될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 10파섹 거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내부라는 별은 겉보기 등급은 1.3등급이야. 1.3등급. 그래도 밝네. 근데 얘를 10파섹 거리로 땡겨와 보면은 그만큼 더 밝아지겠지. 그래서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8.7이고, 태양은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26.7이야. 대내부랑 태양을 겉보기 등급으로만 비교하면은 태양이 진짜 더 밝은, 엄청나게 많이 밝은 별인 줄 알았는데, 얘를 10파섹 거리만큼 떼내봤더니 절대 등급은 4.8등급으로 어때?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지. 대내부는 마이너스 8.7이고 태양은 4.8이니까 크게 등급의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대내부가 실제로는 태양보다 훨씬 밝은 별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지. 자, 요거를 좀 우리가 다른 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좀 볼게요. 자, 요런 게 있는데 잠시만요. 자, 아까 대내부 이거 있었지. 요 녀석을 앞으로 당겨 오면은 밝기가 어때? 10파섹 거리가 보면 어렵네. 마이너스 8점 몇 이렇게 되는 거고, 태양도 원래 위치했을 때는 마이너스 26.7이었는데 거리를 10파섹 거리로 놔두면, 왜 이렇게 어렵냐? 10파섹 거리 만들기. 이 정도 등급이 꽤 많이 차이 나지 지금. 요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거는 뭐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서 조금 아까 값이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스피카라는 별은 지금 76.6파섹 거리에 있대. 그런데 등급이 0.87이야. 근데 이 녀석을 겉보기 등급을 말하는 거지 아까. 얘를 앞으로 당겨오면 10파섹 거리에 있다고 쳤을 때는 등급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프록시마 지금 1.29파섹 거리에 있어, 지구에서. 근데 등급이 11.0이야. 10파섹으로 갖다 놓으면은 엄청나게 어두워지는 거지. 원래부터 어두운 애였나봐요. 자,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베가라는 애는 7.66파섹에 있는데 등급이 0.004. 근데 요 녀석을 이제 10파섹으로 갖다 내면 등급이 또 줄어들지.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프로키온도 마찬가지. 다른 것들 다. 이 녀석도 거리가 거의 100파섹 거리에 있는데 등급이 4.14였어. 태양보다 훨씬 얘는 어둡네. 되게 어두운 별이구나 했는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 맞아요? 절대 등급 비교할 때는 10파섹으로 이제 갖다 놓고 보는 거죠. 보면 카노푸스가 태양보다 실제 밝기는 훨씬 더 밝구나. 더 에너지를 더 많이 내뿜고 있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거리를 10파섹으로 두고 봐야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비교를 해봅시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별의 거리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추정하느냐 보면 별의 거리. 자, 우리 기준이 10파색 기준이 있었지. 절대 등급 기준이 10파색 거리였죠. 자, 그러면은 별이 대충 10파색보다 뭐냐, 10파색보다 가깝냐, 이거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대충 그거 어떻게 비교하냐면은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의 크기를 이제 비교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보는 거지. 자, 10파색과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 겉절 보자. 자, 겉보기 등급보다 대내부 먼저 볼게요. 대내부는 겉보기 등급이 1.3이야. 근데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8.7이지. 맞아요?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훨씬 크네요. 맞죠?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커.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클 때는 거리가 이 거리는 지구에서부터 별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별까지 거리. 오케이? 지구에서부터 별까지의 거리가 어때요?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클 때는 10파색보다 거리가 어때? 훨씬 멀다. 맞지? 겉절이 멀리 있어. 오케이? 이해되니? 아, 그렇구나. 그리고 태양.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26.7이야. 마이너스 26.7. 근데 절대 등급은 4.8이에요. 뭐가 더 커? 아, 이게 더 커요. 야,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숫자만 크다고 하면 안 돼. 이거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이 마이너스 값이 플러스 값보다는 훨씬 작지. 자, 절대 등급이 겉보기 등급보다 클 때,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클 때 지구에서부터 별까지의 거리는 어떻다? 태양 보니까 10파색보다는 훨씬 지구에 가까이 있죠? 거리가 10파색보다 작다. 오케이? 근데 이제 폴룩스라는 별 보면은 겉보기 등급이 1.16이고 절대 등급이 1.1이야. 거의 비슷하네? 거의 비슷하지? 이렇게 거의 비슷할 때는 물결 표시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할 때는 어때? 거리도 10파색과 거의 비슷하다 라고 보는 거지. 오케이? 이거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럼 나중에 너네가 고등학교 가서 지구과학 시간에 이거 배워가지고 별의 거리를 추정하는 거 문제를 이제 나왔어. 했을 때 대내부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이제 얘네들이 값을 주겠지. 줘서 기억 대내부는 10파색보다 멀리 있다. 그거 맞는 거지. 자, 태양은 10파색 거리에 있다. 이거는 틀린 거지. 왜냐면은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요 경우가 되는 거지. 두 번째. 1번, 2번, 3번 이 경우를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냥 그 개념으로만 따지면 헷갈릴 수 있는데 개념으로만 따지면은 자, 실제 밝기를 절대 등급이라 생각하고 실제 밝기보다 밤하늘에 보이는 게 밝다. 그럼 뭐야? 보이는 게 밝아. 겉보기 등급이지. 얘는 겉보기 등급이 밝으니까 더 숫자가 작은 거지. 실제 밝기가 겉보기 등급보다 더 이제 어두운 거면 등급이 큰 거죠. 이렇게 하는 거 더 어렵네. 그냥 그렇구나.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뭘 설명하려고 했냐면은 원래 되게 밝아 보여. 되게 밝아 보이는데 얘를 거리를 멀리 떼놓으면은 이제 어두워 보이는 거고, 원래는 되게 밝은데 얘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두워 보이는 거구나. 원래는 되게 밝은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두워 보인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별의 색깔과 표면 온도를 비교해 봅시다. 별의 색깔과 표면 온도. 우리가 밤하늘의 별 보면은 우리 다 밤하늘 별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 밤하늘에 보이는 별 보면 요런 애들이 되게 대표적인 별이래.
보면 푸른 애도 있고 약간 하얀 색깔인 애도 있고 약간 노란색, 그 다음 주황색, 자세히 보면 약간 그 빨갛게 보이는 별들도 있어요. 그런 별들도 보면은 이 색깔이 왜 다른 거지? 색깔이 왜 다르지? 약간 이거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촛불만 봐도 촛불 뭐 빨갛진 않은데 노란 색깔 약간. 근데 여기는 되게 밝아. 그리고 이 밑에쯤 보면은 약간 퍼런 불빛도 나고, 가스레인지 보면은 어때? 약간 퍼런 불빛 나지? 약간 퍼런 불빛들이 나는데, 온도가 어디가 더 뜨겁니? 온도. 가스레인지가 더 뜨겁죠? 그러니까 이 이유는 얘는 뭐 완전 연소가 더 돼가지고, 그러니까 연소에서도 보면은 얘는 약간 불완전 연소가 많고, 이거는 불완전 연소, 완전 연소는 여기서는 배울 내용이 아니지만 TMI로 얘기하자면은 산소랑 잘 만나지 못해가지고 연소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온도가 좀 적고 에너지가 그만큼 안 나오고, 근데 완전 연소는 산소랑 잘 만나게끔 해가지고 그만큼 더 연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뜨거운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불 생각하면 약간 빨간색, 노란 색깔 생각 많이 하는데, 사실은 파란 색깔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더 뜨겁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소 개념에서의 색깔이랑 별의 색깔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좀 얘기해 봅시다. 별은 아까 불은 연소인 거고, 이 연소에서도 이제 청색으로 갈수록 적색보다 이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별에서는 이 연소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핵융합 반응이라고 해요. 핵융합 반응. 찬빈이랑 재성이가 소프트웨어 발표할 때 얘기해줬지. 별과 진화 그거 얘기할 때 핵융합 거기서 나오는 개념인데, 거기에서도 온도가 이제 청색 쪽으로 갈수록 이제 더 표면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고, 이쪽 적색 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면 온도라고 하는 거는 그 별의 바깥 부분, 여기 이 바깥 부분의 온도를 말합니다. 알겠지? 이 내부의 온도는 우리가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약간 수학적인 개념으로 계산하기도 하고 이래요. 자, 보면 청색 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 적색 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다고 했잖아. 근데 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별의 나이가 젊을수록 에너지가 많겠지. 맞아요? 에너지가 많으니까 보통 젊은 애들은 이제 퍼런 색깔 쪽으로 가는 거고, 이제 나이가 늙었어. 늙어질수록 에너지가 줄어들지. 이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점점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제 빨간색 쪽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 태양은 이쯤 있다고 해요. 이쯤. 그리고 뭐 나이가 많이 든 거지? 50억 살 정도 된 거예요, 태양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별의 나이를 측정을 할 때도 도움이 받을 수 있는 게 표면 온도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말 있지. 이 시퍼렇게 젊은 녀석이 하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시퍼렇게 퍼런 녀석들이 이제 온도가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런 이제 말들이 생긴 거죠. 시퍼렇게 젊은 녀석이 어린 녀석 늙은 녀석 이상하네. 나이가 들수록 이제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뻘개진다 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이 색깔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거는 이제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 그것도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측정을 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분광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부터는 TMI니까 그냥 걸러 들으세요. 얘가 프리즘이야. 프리즘은 빛을 분해요. 광을 분리한다라고 해요. 이게 분광기 안에 프리즘이라는 애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삼각기둥처럼 생긴 애가. 그럼 얘가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빨주노초 파남보지, 가시광선 영역이. 자, 봤을 때 분광기 안에서 이게 보면은 빛을 받았을 때 연속 스펙트럼,
그러니까 분광기로 측정한 게 스펙트럼이 되는 거예요. 스펙트럼인데 연속 스펙트럼은 뭐냐면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나온 게 연속 스펙트럼이고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딱 선이 나타나는 거. 이거 방출 스펙트럼이라고도 하는데 고등학교 때 개념이 나오니까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런 게 이제 측정이 되는 거야. 또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검정 색깔로 띠가 나오는 거 있지. 이 띠가 나오는 부분이 흡수돼 가지고 이 분광기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분광기에 안 나타난 부분이 있다는 게 이제 흡수 스펙트럼인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아느냐? 뭘 아느냐? 보면은 이제 아까 프록시마, 이 별의 주변에 있는 약간 대기 성분이나 표면에 있는 성분은 그 별의 성분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야. 아, 이 별은 어떤 성분들로 되어 있구나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내느냐? 봤을 때 지구에 있는 원소들, 수소나 뭐 헬륨, 나트륨 이런 것들을 분광기로 찍어봐. 그러니까 얘네들을 방전시켜서 빛을 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빛이 나와서 이제 프리즘 통과해가지고 빛이 나뉘어지겠지? 그때 측정되는 값을 기록을 해두는 거야. 봤더니 수소는 여기 빨간 색깔이랑 하늘 색깔, 파란 색깔, 보라 색깔 띠가 나타나네. 이거를 선 스펙트럼을 얻어놔. 일단 헬륨은 이렇게 됐네. 나트륨은 이렇게 됐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놓는 거, 이제 그 데이터 값을 얻어놓는 거지. 원소별로 이제 빛을, 그러니까 얘를 뭐 태우든지 아니면 방전시키든지 해가지고 빛을 내게끔 해서 이렇게 측정값을 얻어놔요. 그 다음에 여기선 수소의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했는데, 얘를 그 특정한 별의 흡수 스펙트럼으로 보는 거야. 별이 이제 빛을 내뿜어서 오겠지. 그걸 이제 분광기에 통과시켜서 보는 거지, 얘를. 근데 그 중에 얘가 별이 만들어내는 빛 중에 대기 성분들이 흡수시키는 애들이 있는 거야. 흡수시키니까 지구까지 도달을 못했겠지. 그런 부분이 이제 비어있는 거지, 이렇게 꺼멓게. 오케이? 그 비어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제 해놨던 데이터 값이랑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별의 흡수 스펙트럼에 이 비어있는 부분에 수소의 선 스펙트럼 먼저 비교해봤더니 위치가 일치하네? 이거죠. 그러니까 파장이에요. 이 가로축은 파장 값인데 일치하네? 그러면은 이 별에는 수소가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뭐 다른 것들도 막 이렇게 막 하겠지. 그래서 이 별은 뭐 수소와 헬륨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별에서는 뭐 금이 있다. 금은 너무 어렵고, 뭐 구리나 뭐 이런 것들, 뭐 납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내는 거. 별에서 원소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결국은 우리가 생성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